급한 불길은 잡았으나 허도를 벗어난 유비는 며칠 뒤 서주에 이르렀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하의 명을 받아 역적 원수를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마중 나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조조의 소나기에서 용케 빠져나오셨군요. 주공을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형님 안 계신 동안 수고가 많았수다. 원수를 치는 일이 급하오. 사람을 보내 원수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하시오. 재산을 탕진한 원술이 원수에게 옥새를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났답니다. 원술이 끝을 향해 가는구나. 아우들은 서둘러 출전 준비를 하라. 사이비 황제 원수라 넌 이제 끝났다. 유비는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원술이 지나갈 서주 길목을 지켰다. 원술은 어디 있느냐? 이놈 어디 함부로 덤비느냐? 내깟 놈이 나설 차례가 아니다. 기령 장군이 죽었다. 도망가자. 나는 폐하의 명을 받들어 너를 치러 왔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돗자리나 짜던 촌놈이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저 촌놈의 주둥이를 뭉개버려라. 오냐 한판 해보겠다는 거냐. 이놈들 안 되겠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가짜 황제 원술이 저기 간다. 금은보화를 몽땅 빼앗아라. 비켜 이놈아. 보물은 다 내 거야. 뭣들 하느냐. 저까지 도적대 하나 못 막는단 말이냐. 이젠 도적놈들까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원술은 겨우 목숨만 건져 강정이란 곳으로 도망쳤다. 남은 군사가 고작 이것뿐인가? 식량도 보리 몇 가마뿐입니다. 잡곡밥이 목에 걸려 넘어가질 않는구나. 가서 꿀물 좀 타오너라. 젠장. 이 판국에 꿀물이 어디 있소. 사방에 넘치는 게 핏물이요. 이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이제 나는 단 한 사람의 백성에게도 힘이 없는 황제가 되어버렸구나. 원술의 비극은 계속되었다. 남은 무리마저 서구란 도적에게 몰살당하고 옥새는 조조의 손에 넘겨졌다. 오, 이제 옥새가 내 손에 들어왔구나. 내게 고릉대수의 벼슬을 주겠다. 이제 원술이 죽었으니 서주까지 따라온 조조의 장수들을 따돌려야겠다. 서주는 내가 남아 지키겠소. 두 분은 승상께 돌아가시오. 이 머저리 같은 놈들 내 허락도 없이 서주를 유비에게 맡기고 왔단 말이냐. 유비를 잘 따르라고 했잖아. 저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서주 자사 차주를 시켜 유비를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승상께서 유비를 없애라고 하시는군. 좋은 수가 없겠소. 나를 찰떡같이 믿고 있구나. 유비는 지금 성 밖에 나가 백성들이 환심을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성 안에 복병을 배치했다가 유비가 돌아오면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후련한 미책이요. 어서 유양숙에게 알려야 한다. 서두르자. 아니 진등이 아니요. 지급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차주 이놈이 감히 당장 가서 그놈을 한창에 깨워오겠소. 성 안에는 복병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조조군처럼 꾸미고 차주를 성 밖으로 깨어내 죽이면 된다. 승상의 명을 받아 장료가 왔소. 어서 성문을 여시오. 어디서 온 군사들이냐. 승상의 명을 받고 장료 장군이 왔답니다. 캄캄해서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 날이 밝은 뒤에 오시오. 승상께서 보낸 사람을 밤새 밖에 세워둘 참이고 그 꿈을 대다간 승상께 경을 치겠다. 성문을 열어라. 장려 장군은 어디에 계시오? 차주 이놈 하찮은 속임수로 우리 형님을 죽이려 했구나.
으악, 넌 누구냐? 차주는 이미 죽었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항복하면 죽음은 면하리라. 자사님이 죽었으니 별 수 없습니다요. 아무래도 항복하는 게 낫겠소. 무조건 항복. 밑에 군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아뿔싸 일이 났구나. 진등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형님은 차주놈 소원에 죽었을 거요.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이 일을 구실삼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면 어찌한단 말이냐. 그땐 장비와 제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걱정 근심 붙들어 마시오. 지금 조조가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입니다. 왜 원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아우 원수를 쳐 없앴는데 어찌 나를 도와주겠소. 이곳에 원소 가문과 3대에 걸쳐 각별히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 그분의 글 한 조각만 얻을 수 있다면 원소는 반드시 죽음을 도울 것입니다. 오 정현 선생님 말씀이요. 정현, 그는 노식과 함께 당대 최고 유학자였다. 유비는 서주 모고로 있을 때 뒤늦게까지 그를 스승으로 모신 적이 있었다. 그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지. 작은 원한은 잊어버리고 천하를 위해 너를 도우라고 썼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유비의 명을 받은 손거는 밤을 낮삼아 달렸다. 어서 달려라. 이 한 장의 편지에 서주 은명이 달려있다. 기주성, 정현 선생님께서 글을 보내셨소. 유비가 내 아우 원수를 죽게 했다지만 정현 선생님이 청을 모를 척할 수는 없소. 유비를 도와 조조를 쳐야겠소. 그 전에 조조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경문을 지어 전국에 돌리십시오. 그래야 조조를 치는 대의 명분이 뚜렷해집니다. 진림은 조조를 성토하는 경문을 써라. 예, 주공. 가자. 조조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원소가 승상을 청토하는 경문을 전국에 돌리고 군사를 몰아보고 있답니다. 매서운 글이구나. 누가 이 글을 썼다더냐. 진림이란 자라 합니다. 하하하, 원소의 삼솜씨가 진림의 글솜씨를 반이라도 따랐으면 좋을 것을. 원소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 너희들에게 군사 5만과 내 승상 기회를 줄 테니 서주로 가서 유비를 공격하라. 단 서둘러 싸우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유비가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두어야 한다. 이상하구나. 조조는 원수와 대치하고 있다던데 어째서 승상이가 나부끼는 거지? 조조는 본래 속임수를 잘 쓰는 자입니다. 자신은 여양 땅에 머물면서 원수와 싸우고 승상기는 이곳에다 세워 자기가 온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제가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간우 형님이 적장왕총을 낚아채 왔어. 너는 왜 조승상이 온 것처럼 승상기를 세워놓았느냐? 저는 승상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역시 조조는 치밀한 자다. 여봐라, 왕충 장군을 풀어드리고 술과 고기를 대접하라. 남은 적장은 내가 깨울 테니 내게도 한 건 올릴 기회를 주시오. 너는 성미가 급해서 안 된다. 조조의 사람인 유대를 죽여 이를 망칠까 두렵다. 만약 내가 유대를 죽이면 내 목을 내놓겠소. 꼭 사로잡으리라. 정 그렇다면 너에게 군사 3천을 주겠다. 꽉 믿고 맡겨두시오. 야, 유대 촌놈아, 너 똥장군이지? 겁쟁아, 한판 붙자. 자식들 머리 굴리네. 그러면 내가 어서 옵시오 하고 나갈 것 같냐? 유대놈이 귓구멍이 막혔는지 진체에 틀어박혀 꼼짝도 안 합니다. 이런 망할 놈, 낯짝을 봐야 싸우는지 붙잡는지 하지. 나도 계략이란 걸 해서 유대를 바로잡을 거다. 근질근질한 몸부터 풀자. 승리를 위해 술잔치를 벌이겠다. 또 술이야. 대낮부터 마셨어. 이제 일이 터지겠다. 지난번에 술 때문에 서주성까지 빼앗겨 놓고. 이놈들 방금 뭐라고 했냐?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내가 기머거린 줄 아느냐?
중요한 작전을 코앞에 두고 재수없게 옛날 얘기를 꺼내. 장군 참으십시오. 이놈들을 묶어놔라. 오늘 밤 기습할 때 목을 베어 제사를 지내겠다. 말 한마디 하고 죽는구나. 여보게들. 이대로 있다간 장비에게 죽고만 해. 차라리 적장 유대에게 도망가게. 장군 묶어놨던 병사들이 달아났습니다. 작전대로 돼가는군. 오늘 밤 장비가 기습하러 올 겁니다. 이놈 잘 걸렸다. 먼저 30명은 유대의 진체로 들어가 불을 질러라. 나머지는 숨어있다가 적을 쳐라. 장비의 계략을 알려 없는 유대는 군사들을 진체 밖에 매복시켜 놓았다. 장비놈이 취해 제정신이 아니래. 우리가 대래 역습을 하는 거야. 장군, 우리 진체에 불이 났습니다. 장비놈이다. 공격하라. 이상합니다. 적군이 한 놈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를 잡아라. 장군 뒤쪽에서도 장비군이 쳐들어옵니다. 함정에 걸렸다. 어서 퇴각하라. 내가 멧돼지 같은 장비놈의 계략에 걸려들다니 창피해서. 유대 이놈아, 너는 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다. 니놈이 진체에서 나오길 눈 빠지게 기다렸다. 보시오, 펄떡펄떡 산채로 잡아왔소. 하하하, 장비야, 네가 이젠 개체까지 쓸 줄 아는구나. 제 아우가 장군을 크게 욕보였구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오. 지난번에 차주를 없앤 건 그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 장군께서 돌아가 제가 승상께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저희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해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요. 목숨을 살려주시는 애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승상께 잘 말씀드려야지요. 유장군은 승상을 배반할 마음이 뚱꼬만큼도 없답니다. 오히려 승상을 존경하고 있던데요. 저희들한테도 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이 모조리들 싸움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놈의 말에 넘어가 쓸개까지 다 내주고 왔어. 저놈들을 끌어내 목을 베라. 승상, 저들은 애초부터 유비의 상대가 못 되었습니다. 승상께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목을 빼시면 다른 장수들 사기가 떡꺾이가 들었습니다. 썩 없어져라. 옷을 벗기되 머리만은 붙어있게 하겠다. 내 직접 군사를 일으켜 유비놈을 쳐 없애리라. 승상, 겨울이 한창인데 섣불리 군사를 내면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장수와 유포를 승상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들을 얻는다면 소주를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수와 유포를, 장수가 누군가? 내 아들과 조카 그리고 내가 그토록 아낀 전의를 죽인 자가 아닌가? 장수에게 사람을 보내시오. 조조의 뜻을 받아들인 장수는 곧 어도로 올라와 조조에게 투항하였다. 지난날 내게 작은 허물이 있었소만 이제 모두 잊어주시오. 옛일을 묻고 승상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조조는 사사로운 감정을 누르고 장수를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승상께서는 천하를 얻으려 한다. 원수마저 받아들였으니 많은 인재들이 모이겠구나. 유포에게 사람을 보내야겠는데 누가 좋겠소? 애형이라는 자가 있는데 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글을 한번 써보시지요. 쏘아보는 눈기라 하며 왜 저렇게 뻣뻣해? 글 좀 읽었다는 놈들은 영 맘에 안 들어. 하늘과 땅 사이가 넓다 하나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사람이 없다니 무슨 뜻이냐. 내 밑에는 당대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다. 승상 밑에 있는 자들이야 밥주머니 고깃자루라 부르면 될 인간들 뿐 아니요. 뭐라고?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기에 내 부하들을 깔아뭉개느냐. 나는 공자에 비할 만하오. 어찌하찮은 자들과 나를 비교하시오. 이놈아, 홧바닥으로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너는 형제로 가서 내 송곳 같은 혀로 유포를 설득해 데려오라.
거절하겠소. 내가 뭐 때문에 그대의 심부름꾼 노릇하겠소. 형주로 데려가라. 놓아라 이놈들. 집 지키는 강아지가 사는 고치곤 너무 의리의리하지 않소. 조조놈이 자기 칼에 피를 묻히기가 싫어서 이자를 내게 보냈군. 존경받는 선비를 죽여 나더러 대신 욕을 먹으라고. 강하게 있는 황주에게가 보시구려. 얼마 후 예영은 황주에게 죽음을 부탁했다. 예영이 황주를 재산을 받아먹어도 영험이 없는 귀신이라 빚고 와서 황조가 단칼에 베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글줄이나 깨고 머리만으로 체주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해 늘 까닭모를 격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영은 그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허허허, 썩은 선비의 칼날 같은 혀가 스스로를 죽게 하였다.